이 과제물은 우리 어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한 과제물하고 비슷합니다. 방법은 비슷해요. 자, 먼저 레이어부터 두 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태그를 두 개를 만들어 놓죠. 첫 번째 태그는 2D 도면, 2D 평면,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어 보죠. 다시 2D 인면 1번, 다시 2D 인면 2번, 다시 2D 인면 3번. 평면에 인면 1, 2, 3으로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자 3D 벽면, 자 요만큼이 저한테 필요한 레이어들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죠. 자, 이제는 임포트를 통해서 불러와야 합니다. 임포트 메뉴를 선택하시고 파일 형식을 CAD 파일로 맞추시고 그 다음 거실 평면도하고 전개도죠. 먼저 평면도부터 임포트. 자, 들어온 게 보일 겁니다. 보시면 도면이 그룹으로 묶여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룹으로 묶여오냐면 뭔가 있을 때 그룹으로 들어옵니다. 이해되시나요? 화면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룹이 깨진 상태로 들어와요. 근데 화면상에 뭔가 있으면 이렇게 그룹으로 다 묶여서 들어옵니다. 자, 다시 한번 임포트. 이번엔 전개도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개도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좀 떼어 놓죠. 그러면 이렇게 평면도, 인면도가 3개, 전개도라고 하죠. 이렇게 인면도가 3장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얘는 평면도, 얘는 인면도 1번, 인면도 2번, 인면도 3번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 보시죠. 이제는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일단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블록을 깹니다. 익스플로드. 자, 한 번 더. 자, 다시 한 번 더. 네, 익스플로드가 비활성될 때까지. 네, 전체 선택하고 익스플로드가 비활성될 때까지 계속 익스플로드를 해줍니다. 자, 익스플로드 해보시죠.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테두리 선들, 도면 테두리 선들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삭제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도면 테두리 선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제목 있죠? 목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삭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로 넘어가야 돼요. 중심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중심선이 벽체에 이렇게 벽체 천정이나 바닥 벽체의 끝을 지정해 놓은 선이기 때문에 중심선이 있어야 돼요. 자, 단면선도 있어야 되고, 자, 단열재는 필요 없겠네요. 그죠? 여기 단열재가 들어가는 선인데 단열재 필요 없고 마감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델링을 골조를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 합니다. 마감을 기준으로 모델링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가구는 있어야 되겠고, 해치 필요 없고, 문자 필요 없고, 창문 필요하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여기에서 여기 단이라고 써 있는 거하고, 단이라고 써 있는 건 단열재란 뜻이겠죠? FIN, 피니시, 마감이란 뜻이고, 해치, 문자 이렇게 4개만 감춥니다. 이렇게 4개만 감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느냐면 인포메이션에서 자, 이렇게요. 얘는 평면도죠. 그러니까 레이어 속성을 바꿔야 됩니다. 얘는 2D 평면, 그 다음 메이크 그룹, 역시 2D 평면. 자, 이렇게요. 얘는 2D 평면으로 태그를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 자, 선택을 했습니다. 얘는 인면 1번. 메이크 그룹. 역시 인면 1번. 자, 얘는 인면 2번. 다시 한번 메이크 그룹. 인면 2번. 자, 얘는 인면 3번.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인면 3번.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바꿔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선들이 있단 말이죠. 얘네들은 그룹 에디트로 해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선들은 그룹 에디트로 지워주세요. 이렇게. 필요 없는 선들입니다. 이건 다 지워주시면 돼요. 그룹 에디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얘는 굳이 안 하셔도 되겠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동하는 겁니다. 자, 선택하고,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렇게 됩니다. 위치가.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 얘는 여기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의자들의 방향이요. 여기 3칸짜리죠? 3칸짜리죠? 여기 2칸짜리죠? 2칸짜리죠? 의자의 방향을 보고 체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책장이 있죠? 이렇게 책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책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 책장이 있죠? 여기 책장이 있죠? 이렇게요. 이걸 보고 파악한 겁니다. 자, 배치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트 합니다. 선택하고 로테이트. 화살표 버튼 눌러서 방향 지정하고 원점 0도 90도. 자, 얘는 요거 한 번만 돌아가면 되지만 나머지 얘네들은 2번씩 돌려야 돼요. 원점 0도 90도. 다시 한번 화살표 눌러서 방향 지정하고 원점 0도 90도. 다시요. 선택하고 원점 0도 90도. 다시 한번 화살표 눌러서 방향 지정하고 원점 0도 90도. 자, 이렇게요. 자, 로테이트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동입니다. 근데 이동할 때 잘 맞추셔야 돼요. 여기가 벽선이고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여기 끝점을 지정합니다. 이동 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쪽 선이요. 여기 안쪽 선이요. 보시면 벽선하고 중심선의 위치가 딱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고 여기 2번째 선. 얘가 중심선이고 얘가 벽선이에요. 벽선을 선택하고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다시요.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선, 벽선, 이동하기.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벽면을 딱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맞춰 보시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투시도를 그린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얘네들은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 잠가버립니다. 락.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선 있죠. 얘가 지평선 또는 수평선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보통은 일소점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일소점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일소점이 화면의 정중앙에 들어가도록 배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이 바닥에서 대략 150mm가 되도록, 아니 150이 아니라 1500mm가 되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소실점의 높이, 즉 사람의 눈높이라고 하죠.
I 레벨이라고 합니다. I 레벨. I 레벨은 1500, 즉 바닥에서 1500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맞추시면 조금 편해요. 라인 가운데다 대충 잡고 Z축 방향으로 1500. 바닥이 있네요. 자, 다시 라인 Z축 방향으로 1500. 이렇게요. 이 1500이 되는 선이 이렇게 맞춰지면 바닥에서 1500이 되는 선이 이 뒤에 수평선과 맞춰지면 I 레벨이 맞습니다.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에서 본다든지 혹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1소점에서 이렇게 틀어서 2소점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2소점으로 보는 거죠. 2소점으로 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2소점으로 보든지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이 뒤에 이제 구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뒤에 비로소 구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근데 참고로 제가 여기 뒤에다 그렸지만 이 앞에다가 여기다가 제가 1500mm를 그렸어요. 자, 그럼 그래도 똑같이 잡힙니다. 높이가 똑같이 잡혀요. 이해되시나요? I 레벨이기 때문에 앞에서 1500을 그리든 뒤에서 1500을 그리든 그건 상관없어요. 똑같이 잡힙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수평선 그리면 이거 똑같이 잡혀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잡혀버립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1소점으로 잡는 연습들을 조금 하시고 1소점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2소점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소점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어떤 걸로 연습하시냐면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있잖아요. 휴대폰 카메라로 1소점을 많이 찍어보세요. 자꾸 찍다 보면 그게 습관이 들어서 구도 잡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1소점을 어떻게 찍냐면 이 복도 나가서 복도 중앙에서 반대쪽 끝점 있죠. 그거 이렇게 갖다 놓고 한번 사진 찍어보세요. 그게 정확하게 1소점으로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그, 이제 필요 없는 태그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삭제해야 되겠죠? 자, delete the entity. 그래서 필요 없는 거 다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건 3D 벽면입니다. 태그는 3D 벽면으로 맞춰주시고, 필요 없는 거 삭제.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어떤가요? 우리 이거 지난번에 전구 그릴 때랑 거의 똑같지 않나요? 전구 그릴 때도 이렇게 그렸고, 아이소만 조금 다르죠, 그죠? 이 상태를 가지고 벽체를 먼저 쭉 그려나가면 됩니다. 이제 벽체를 세워야 되니까 레이어를, 그러니까 태그를 3D 벽면으로 맞추고, 자, 하나씩 그리시면 돼요. 벽면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그리시면 됩니다. 푸시 앤 풀. 이렇게요. 다시 렉탱글. 다시 또 렉탱글. 선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푸시 앤 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또 렉탱글. 자, 다시 한번 또 렉탱글. 자, 푸시 앤 풀. 선이 잘못 그려졌네요.
자, 푸시 앤 풀. 다시 한번 푸시 앤 풀.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여기도 위에 뚜껑 닫고, 자, 여긴 지우고, 푸시 앤 풀. 이런 모습이죠. 자, 선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벽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바닥 부분, 자, 이렇게요.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벽체를 만들어 보시죠. 자, 이거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바닥에 이렇게, 이거 바닥이잖아요. 바닥 이렇게 따라 그린 다음에 푸시 앤 풀로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바닥을 따라 그리시고, 푸시 앤 풀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자, 옆에랑 높이 맞추고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이렇게요. 바닥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푸시 앤 풀.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도면을, 태그를 또 만들겠습니다. 자, 어떤 태그냐? 이번엔 3D, 천장이죠. 3D 천장하고 바닥이요. 따로따로 할까요? 같이 할까요? 자, 레이어 선택하고, 자, 이렇게요. 300mm. 다시. 바닥면 선택하고, 그 다음 푸시 앤 풀 150mm. 자,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자, 여기는 조금 다르게 가도록 하죠. 자, 어떻게 다르게 가느냐? 여기는 우물 천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보고, 옵셋. 자, 이런 식으로요. 600mm. 그 다음 푸시 앤 풀 위로 100mm.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위로 100mm.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 만들어지겠죠? 자, 푸시 앤 풀로, 자, 150mm, 150mm.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50mm. 오호, 이런, 안 보이는군요. 자, 이 뒤쪽도 150mm. 그러면 이렇게 우물천장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냥 일자 천정이 좋으면 일자 천정을 하시고, 우물천정이 좋으면 우물천정을 하시고, 그건 여러분들 편의상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는 뭘 만들 거냐면 또 태그를 이용해서 3D 몰딩을 하나 그릴 겁니다. 3D 몰딩이요. 이렇게 태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3D 몰딩이요. 자, 역시 3D 몰딩으로 놓고, 그러면 자 보세요. 천정 감출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면 감출 수 있죠. 평면도 감출 수 있죠. 그러면 몰딩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여기 따라서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따라 그리는 겁니다. 렉탱글. 그 다음에 라인으로 체크. 자, 이레이즈. 다시 렉탱글. 여기 이레이즈로 체크. 그러면 자, 벽면 지우면 딱 뭐만 남아요? 이렇게 라인만 남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떤가요? 딱 라인만 남는 거 맞죠? 태그를 자꾸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할 때에 필요 없는 거 감추고 또는 보고하기 위해서예요. 자, 여기는 렉탱글. 자, 화살표 이용해서 10,100. 자, 복사해야죠. 자, 여기다 하나 더. 자, 그 다음에 벽면을 볼까요? 바로 이 부분. 여기 높이 45mm네요. 그러니까 여기 몰딩은 45에 45로 가겠습니다. 렉탱글 화살표 누르고 45,45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요.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로 클릭. 자, 그 다음에 메이크 그룹. 다시 볼까요?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로 클릭. 자, 메이크 그룹. 다시요.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로 그리고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로 클릭. 자, 그러면 몰딩은 다 완성됐네요. 그럼 벽체랑 붙여놓고 보면 이렇게 몰딩 모양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화살표 키를 눌러서 방향을 제어하는 것, 그러니까 방향 맞추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교차점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앞라인에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벽체를 켜놓고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벽체 앞쪽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벽체 앞쪽에 있어요. 네, 보시면 얘는 어디 있나요? 벽체 중간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다 선택하고 이렇게 전체 다 선택하고 이동을 하는데 방향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위치를 맞추면 이렇게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을 고정해 놓으면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어디든지 간에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아니구나. 얘구나. 이렇게요.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창문을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자, 창문을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음 또 보실까요? 자, 이 부분. 자, 벽체 감추고 바로 여기 또 있네요. 자, 인면도를 또 켜봅시다. 여기 보시면은요,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에는 아예 안 보이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렉탱글. 여기서 이렇게요. 다시 한번 렉탱글.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자, 테이프로 네, 80mm네요. 푸시 앤 풀 80 트리플 클릭. 자,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요. 다시 한번 렉탱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모서리를 이동시키고 다시 한번 렉탱글 지우고, 자, 여기도 그냥 30mm 푸시 앤 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유리 트리플 클릭. 자, 이동하기. 자, 동시에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이번에는 아이고, 자, 여기에는 없어요. 그죠? 여기엔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렉탱글 여기까지요. 그 다음 모서리 선택하고 이동하기. 다시 한번 여기 바닥 부분이 안 보이죠. 그죠? 자, 렉탱글. 자, 이런 식으로요. 자, 클릭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끌고 오면 이렇게 5스냅이 잡힙니다. 5스냅 트래킹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푸시 앤 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동시에 렉탱글. 자, 유리질감 넣어주고 그 다음 가운데로 이동.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얘가 중간으로 와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중간으로. 다시 이 부분이 다시 중간으로. 자, 그러면 여기 딱 맞췄고요. 이번엔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다행히도 여기 바닥에 딱 맞게 그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닥에다 이렇게 맞춰 놓으면 손쉽게 창문은 완성이 됩니다.
자, 창문까지 하고 벽체를 띄워놓고 보시면 자, 어떤가요? 딱 맞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 바닥을 켜놓으면 자,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보시면 조금 더 수정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몰딩이에요. 몰딩이 여기 와서 끝나버렸죠. 그죠? 몰딩을 좀 수정해야 합니다. 푸시 앰플 이렇게 10mm, 그 다음 라인, 다시 푸시 앰플 이렇게요. 그래야 완성이 되겠죠.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자, 푸시 앰플을 하는데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10mm.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기 틈이 생겼죠? 이 상태에서 푸시 앰플로 자, 10mm를 돌출하시면 조금 더 쉽게 작업할 수 있고 모서리 삭제해버리면 금방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몰딩 들어가는 거 확인했고 여기는 그냥 두시면 되겠고 원래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여기는 커튼 박스가 들어가야죠. 여기도 커튼 박스 들어가야죠. 근데 커튼 박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150mm, 위로 150mm 이해되시나요? 150에 150짜리로 쭉 그리시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커튼 박스는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몰딩만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일단 기초적인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보실까요? 자, 이제 기본 이제 벽체는 다 완성된 것 같아요. 자, 창문도 이제 벽면도 감추고 몰딩도 감추고 자, 그 다음에 입면도 평면도를 끄집어내 놓고 봅시다. 자, 이쪽에 이제 가구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가구, 자, 3D 가구라고 레이어를 만들고 창문도 감추고 자, 벽체도 감추고 바닥도 감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놔보시죠. 자, 레이어 태그를 가구로 선택했고요. 일단은 따라 그립니다. 자, 렉탱글 일단은 이렇게 쭉 따라 그리세요. 뭐 사각형도 그리고 뭐 선으로 그릴 수 있는 건 선으로 그려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손잡이 부분입니다. 손잡이도 똑같이 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서클의 미드 포인트를 이용하면 손잡이가 됐는데 이거 그 다음에 하나 만들어서 하나 복사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부분 조각조각 다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렉탱글로 한 번 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부분의 높낮이가 다를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다르게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 보시죠. 자, 가장 작은 것부터 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요. 큰 거는 면적이 넓은 것들은 금방금방 선택이 되는데 작은 것들은 잘 선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푸시 앤 풀로 전부 다 돌출을 하는데 이 라인에 맞춰서요. 푸시 앤 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요. 자, 전부 다 이렇게 돌출을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돌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손쉽게 돌출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가요? 돌출만 했더니 모양 잡힌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이게 손잡이요. 손잡이가 이렇게 10mm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10mm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나요?
손잡이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디테일한 거는 몰라요. 이거는 가구 디테일 도면이 있지 않는 한, 가구 상세도가 있지 않는 한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상상으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안쪽으로 10mm를 이렇게 밀어 넣을 겁니다. 모든 손잡이는 전부 다 안으로 밀어 넣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거 안 할 겁니다. 자, 또 하나. 자, 바로 이 부분. 자, 여기 모서리하고 여기 모서리. 지금 여기가 딱 붙어 있죠, 이렇게. 그죠? 딱 붙어 있으니까 어때요? 실제로 렌더링 하면 틈이 없어요. 근데 실제 가구 보면 약간의 틈이 있죠. 저는 1mm 틈을 줄 겁니다. 옵셋 1mm. 이렇게요. 이렇게 1mm 옵셋을 주고 이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그냥 밀어 넣을 겁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하고. 옵셋 1mm. 그 다음에 선택하고 푸시앤풀로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홈이 더 진해지는 거죠. 홈이 보이시죠? 홈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는 안쪽으로 10mm를 밀어 넣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아래쪽은 굳이 홈을 주지 않은 겁니다. 이거 걸레바지죠. 이렇게요. 그래야 모습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서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대략 한 5mm 정도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씩 더 안으로 넣어 보세요. 이렇게 5mm씩 안쪽으로 넣어 보면 조금 더 극적인 효과가 일어나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렇게 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장을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얘네들이죠. 자, 근데 다행히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것이 똑같아요. 크기가. 그리고 얘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복제하고 얘 하나 만들면 그만이겠네요. 자, 똑같이 봅니다. 렉탱글. 이렇게요. 역시 렉탱글. 그 다음 제일 많이 쓰는 게 렉탱글하고 서클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 복사. 복사할 때는 위치를 잘 맞춰야 되겠고요. 자, 사이즈가 다 맞았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작은 것부터 돌출. 자, 이렇게 돌출해 놓고 손잡이 안쪽으로 10mm, 얘도 10mm, 그 다음 얘도 10mm. 자, 그 다음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을 해야죠. 자, 이쪽은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겠고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선택을 이렇게 기역자로 옵셋 1mm. 다시요. 선택하고 옵셋 1mm.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작업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한 번에 제가 밀어 넣어 봤습니다. 요만큼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10mm 밖에 안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너무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별로 보기 안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자, 이 방향으로 한 1mm만 띄워주세요. 이렇게 1mm만 띄워주면, 그러면 역으로 이쪽으로 1mm가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쪽으로 2mm를 넣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요. 1mm, 2mm 차이는 티가 안 나니까 이렇게 2mm를 넣어버리면 여기서 1mm 차이가 나겠죠. 그죠?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자,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복제.
선택하고, 자, 복제. 여기에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렉탱글. 똑같이 사각형 그리고, 네. 어디 갔냐? 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모서리를 다 나누어 나가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면들이 나눠진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 렉탱글로 다시 한번 서클, 자, 이레이즈 선택하고 복사, 다시 렉탱글, 서클, 이레이즈, 다시 복사. 자, 그 다음 가장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푸시 앤 풀로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안쪽으로 10mm, 10mm, 자, 다 10mm씩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홈들이 있겠네요. 자, 이 홈들을 만들어 보죠. 자, 홈을 만들기 전에, 여기도 홈을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옵셋 1mm, 그 다음, 자, 여기도 선택하고, 옵셋 1mm, 자, 확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는 옵셋이 아니고 이동입니다. 복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1mm.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1mm. 자, 그러면 불필요한 부분들은 삭제하고, 자, 그럼 이제 안쪽으로 넣어 볼까요? 10mm.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각각 이렇게 1mm씩 홈을 줬기 때문에 멀리서 보더라도 이렇게 홈이 잘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TV입니다. TV는 여기에 크기가 나와 있네요. 크기가 47mm, 50mm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 서클 1도 있죠? 자, 서클. 자, 그 다음에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복제를 하는데,
둘, 넷, 네. 곱하기 4개. 그러면 크기가 안 맞죠. 그죠?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는 맞는데 여기서부터는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CAD가 잘못 그려진 거죠. CAD에서 어레이를 잘못한 겁니다. 그냥 무시하고, 자, 가장 작은 거부터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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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0mm, 다 50mm씩 다 끄집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50mm를 다 끄집어내면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면을 선택한 다음에 이동하면 이동되겠죠, 그죠? 화살표 키를 누르고 이동해 보세요. 안으로 이렇게 밖으로 안으로. 자,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좌우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앞뒤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뒤쪽으로 뒤로 밀어넣는 거죠. 적당히 예를 들어서 한 10mm만큼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 선이 자동으로 끊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걸 새로 어떻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밀고 당기고. 자, 이해되시나요? 자,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5mm 또는 10mm만 이렇게 미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자, 이동하기. 자, 화살표 키를 누르면 밖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 안쪽으로 조금만 넣어 보시죠. 한 5mm 정도만. 그러면 버튼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해요. TV는. 왜냐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TV는 제대로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그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안 보일 때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TV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에 이제 여기 소파하고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먼저 볼까요? 테이블이 오른쪽과 앞쪽 이렇게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자, 라인을 그려보죠. 라인. 자, 역시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리는 겁니다. 자, 화살표를 이용해서 라인들을 쭉 그려 나갑니다.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죠.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쭉 그려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 여기 사각형이 바로 책상의 다리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지웁니다. 이레이저로 지워주시면 이렇게 책상의 다리가 손쉽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책상의 다리예요. 자, 푸시 앤 풀로 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리냐면 여기 나와 있죠? 바로 이 부분까지. 여기가 책상의 상판이죠? 여기까지 클릭. 그러면 하나 만들어지네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나머지 다 푸시 앤 풀로 만드시면 돼요. 자, 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렇게 책상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책상 다리까지 만들어 보시죠. 바로 이 위에 상판을 버티는 지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틀이 있고, 이거 잘 체크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네요. 여기가 중간 지지대네요. 자, 렉탱글, 이동하기. 자, 역시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눌러서 이동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돌출.
자, 요렇게만 지지대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자, 푸시 앤 풀로 다시 뒤집어서 푸시 앤 풀로 다시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푸시 앤 풀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라인을 여기다 그려서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 그래야 이렇게 푸시 앤 풀로 딸려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을 그려서 면 분할을 해줍니다. 여기도 면을 나눠주고요. 푸시 앤 풀로 자, 중간에 여기 보통 이런 데는 밑에 중간에다 뭐 넣어놓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네, 이렇게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만들어 보시죠. 이번에는 이제 전체 크기 상판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위치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높이는 푸시 앤 풀로 올리는데 여기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상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바로 요 부분. 자, 이동하기. 화살표 키 눌러서 이동해 주시고, 자, 두께는 얼마나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얘가 30mm예요. 얘가 30mm입니다. 그럼 얘도 30mm 하면 될까요? 푸시 앤 풀. 자, 이렇게 30mm. 네. 30mm요. 아니면 10mm. 자, 다시 20mm 넣고 제가 메이크 그룹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보면 이제 확연히 티가 날 거예요. 자,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자, 높이가 22mm네요. 자, 다시 렉탱글. 이동하기. 화살표 키 누르고 위치 맞추고 푸시 앤 풀 1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동하기 중간점으로. 자, 하나 더 복사해야죠. 반대쪽으로 다시 얘도 반대쪽으로 복사해야죠. 자, 이렇게요. 렉탱글 이동하기. 자, 높이가 30mm네요. 푸시 앤 풀 30mm. 자, 메이크 그룹. 그러면 어떤가요? 책상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책상을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평면도에는 얘가 있는데 인면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협탁으로 적당한 거를 만드시거나 혹은 가져오시면 되겠고, 요 부분은 바로 여기 있어요. 요겁니다. 지금 요 부분 동그란 거 있죠. 네, 요거 전등이에요. 전등. 전등을 그릴 건데, 자, 보시죠. 라인을 그려놓고 테이블 써볼까요?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다가 자, 렉탱글, 그 다음 아크, 자, 이레이즈.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여기까지. 자, 이레이즈하고 서클. 그 다음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러면 원기둥이 이렇게 다리하고 기둥이 만들어진 것 이해되시죠?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전등 값은 좀 달라야 되겠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라인. 그 다음 아크, 더블 클릭. 다시 한번. 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아크.
끝날 때 더블 클릭. 그럼 이런 모습으로 호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자, 바닥 부분에 아까 만들었던 원 선택하고 이렇게 원 선택하고 팔로우미. 자, 그러면 이렇게 전등까지 만들어집니다. 왜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었냐면 서로 질감이 다르니까. 이 바닥하고 봉은 같은 질감을 쓸 수 있지만 얘는 어떤가요? 다른 질감이 되겠죠? 함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지우고, 자 다시 함께 선택하고, 자 이동하기. 이렇게요. 적당히 센터에다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탠드까지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러면 얘하고 스탠드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참고로 투시도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단면 있죠. 여기 단면 있죠. 얘네들이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단면이 우리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짝 당겨 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참고로 투시도를 할 때는 이런 바닥 여기 끊어진 부분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짝 당겨 가야 됩니다. 이 상태로 놓고 작업을 하셔야 올바른 투시도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소파 2개 하고 그 다음에 천정 디자인. 천정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요것만 이제 좀 고민하면 다 끝나네요. 여기다 이제 재질 주고 그러면 끝날 것 같습니다.